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6년 4월 17일 금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이란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좀 세계 경제가 좀 혼탁한 모습이라서 아주 잘 돌아간다 이런 느낌은 좀 덜하죠. 그리고 또 경마는 또 생각보다 많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 이질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돈도 못 따는데 뭐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야말로 우리 5, 60대한테는 재미없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없냐? 이런 얘기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이럴 때일수록 뭔가 집중을 하고 또 뭔가 올인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시간도 잘 가고 뭔가 얻는 것도 있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뭔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는 제주경마가 좀 어렵고요. 부산경마는 비교적 좀 평이한 흐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은 제주경마에서 노리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부산 쪽은 비교적 평이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힘차게 금요경마 경마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경마 승부처는 5경주와 6경주, 제주경마 승부처는 2경주, 3경주, 7경주, 부산경마 승부처는 5경주와 6경주, 제주교차 승부처는 2경주, 3경주, 7경주. 자,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제주경마는 이 승부처 외에도 터지는 경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승부처만 터진다 이런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터질 수 있다라고, 거의 정경주가 다 터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주경마는 상당히 혼탁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멋진 선택입니다. 요 마피로에는 믿음이 가는 놈이 없잖아요. 얘가 충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추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편성이 어떤 편성이라는 걸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4번이라는 말은 일단 선행은 3번 마주여신이 나가던 바깥에 있는 10번 천해천이 나가던 누가 나가던 간에 앞선을 장악할 수는 없지만 선입전개 후에 취입력 측면에서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취입력이 대부분 부족한 마필들 일색으로 짜여져 있는 편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번 멋진 선택의 취입력 자체가 군계 1합격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편성에서는 4번 멋진 선택이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안쪽에 3번 마주여신과 10번 천해천입니다. 둘 다 마주가 같아요. 안평림 마주 둘 다 같은 마주예요. 저는 이 마피를 봤을 때 3번 마주여신은 지난번 경주가 데뷔전과 이전째가 베스트입니다. 나름 베스트를 보여주고 이 정도의 능력이고 10번 천해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때 발주대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 과정 자체가 마필 자체가 좀 산만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발주대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전에서 능력 발휘가 전혀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외적인 면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10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3번 마주여시는 지난번에 경주 자체가 베스트다. 데뷔전도 그렇고 이전체도 그렇고 얘는 베스트예요. 그러면 베스트와 경주 외적인 영향을 받은 말에 현재 능력은 얘가 센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선행을 안쪽에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선행을 누가 가던 간에 이 갖고 있는 선행력이 남들보다 헌출나게 우수한 선행력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행의 의미도 없어. 그런데다가 3번 같은 경우는 데뷔 이후 2번의 경주가 모스트 오브 베스트의 준비 과정을 갖고 만들어낸 능력이라면 10번 천해천 같은 마필은 발주대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경주가 산만한 가운데 치루어진 경주력이라고 했을 때 이번 경주시 누가 더 득세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전 10번이에요. 10번 무조건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보는 말이야. 자, 그러면 기본 막건으로 저는 4번은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10번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승부 의지가 없을 이유가 없어. 4천만 원짜리 말이야. 비싼 말이라고. 그러니까 3번 같은 건 말값도 얼마 안 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3을 보내줄 이유가 1도 없다는 얘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10번이라는 말이 그만큼 센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한 마필은 의외의 마필이 하나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1경주 자체를 4번이라는 충마의 후착은 터진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후착은 좀 터진다라고 봅니다. 자, 부산 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골드 포켓입니다. 뭐 이편성에서는 8번 골드 포켓이 아까 제주 1경주하고 똑같아요. 기본 선입력과 더불어 취입력 측면에서 발군인데 이 취입력 자체가 출전 마중에 가장 우수하니까 거리가 1300이라면 늘어난 거리에서 8번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마필이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8번 골드 포켓은 기본 선입 전개 후에 막판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느린 편성을 만난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8번은 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도 8번하고 마찬가지로 지난번 데뷔전에서 선행력은 2%가 부족했지만 취입력은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결이 같아. 8번 골드 포켓과 1번 가운 퍼펙트는 결이 같아요. 그러니까 8번, 1번은 사실상 기본 막건으로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한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이 경주를 딱 받아보고서 야, 충마가 없네. 충마가 없어. 야, 그렇다고 10번 광명히트가 선행을 가는데 선행이라는 것이 뭐 아주 원사이드한 선행도 아니야. 그리고 어린 1000배 타고 외곽 게이트야. 그럼 10번을 믿어야 되느냐? 이게 대가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글쎄요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왜? 10번이라는 말은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고서 사실상 선행으로 간 게 아니라 선입전개를 하면서 취입력을 온팡지게 끌어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선행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어요. 게이트가 외곽이니까. 그러면 10번이라는 말이 현재는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 후에 취입력의 우수함을 가시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얘는 기복마예요. 그리고 선행력 자체가 아주 원사이드하게 우수한 선행력이 아니야. 그러면 60km라는 가부 중에 끝본을 받아 게이트가 불리한 현 상황에서 굳이 박성광이가 선행에 대한 고집을 피우겠느냐. 그러면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뭐 4번이 강한 면성 같은 마필이 선행을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번은 취임력 측면에서 뒷심 부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안 보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안쪽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4번이 강한 명성이 요번에 7주 만에 출전을 했거든요. 내측 사행기로 인해서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때 모습은 전구간 꾹 잡고도 거론 및 상태는 거의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컨디션이라면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든 선입을 쓰던 간에 4번의 상태가 저는 10번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결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면 제가 10번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4번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번을 가져가고 충마 자체도 저는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그 다음에 4번을 가져가고 또 한 마리도 배당마를 가져갑니다. 나머지 한 마리도 배당마를 가져가서 저는 이렇게 세 마리의 배당마를 갖고서 삼복 단방, 삼상 두 방으로 깔끔하게 단방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는 백날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지만 그냥 맨날 연탄구멍 때리고 오징어 다리 잡고 이렇게 해서 경마 해보세요. 맨날 마치려고. 그러면 나중에 경마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될 때쯤 되면은 아마 그때 가서 그랬을 거야. 제대로 한번 승부도 못 해보고 이 많은 돈을 다 날린 내가 병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곧 올 겁니다. 왜? 나이가 있어서 이제 돈도 못 벌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경마에서 항구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경마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지만 똑똑하대. 지만. 그러고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고 난 봐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 돈 자기가 있는데 뭐 내가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뭔가 한골 탈퇴할 수 있는 일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번 원더풀 썬더입니다. 뭐 강축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말은 아니고 상대적인 축마입니다.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의 가능성이 높고 취임력 측면에서의 하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선행선입이 가능하다는 측면, 즉 경주력의 포지션적으로도 이점을 갖고 있고 근간의 행보도 나쁘지가 않으니까 자, 이번 파워풀 선더는 상대적인 축막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얘는 선입으로 타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시대가 모두 선입으로 탔어요. 그러니까 선행력이 부족해서 탄 게 아니라 그냥 선입으로 타는 게 자기가 편해서 탄 것 같아. 자, 그러면 4번 석세스 평화도 2번과 더불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인데 선행을 마음먹고 가면 얘가 선행이에요. 마음먹고 가면 얘가 선행인데 아까 얘기를 했잖아. 제시대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거는 자기가 앞에 나가서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이 어떤 말이 앞에 서더라도 지는 그 말을 따라갈 자신이 있으니까 굳이 선행을 안 가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얘가 선행을 갈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4번은 어떻게 보면 2번의 각질 덕을 좀 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선행을 가면 얘도 버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가면 4가 불안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입정계를 자초하는 말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4번이 석세스 평화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선행을 못 가면 좀 불안한 얘기인데 2번 덕분에 선행을 간다면 갖다 꽂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막건이 기본 막건으로 가져갈 만한 메리트는 갖고 있다. 예, 전부 다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한 마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하면 저같이 이렇게 전개사항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개별 마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라고. 전체적인 어떤 윤곽도 모르고 그 마필이 지난번에 어떻게 뛰었고 조교 상태가 좋아요. 이번에 굉장히 좋아요. 밥 졸라게 잘 먹고 무조건 뛸 거예요. 그게 예상이냐 그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예상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 자, 마개부 승부처입니다. 이 경주의 특징은 뭐냐? 개똥말, 상똥말, 제주도에 있는 똥말은 다 모아놓은 경주예요. 그런데다 왜 똥말이라고 하냐면 앞선이 아주 느리지도 않아. 그런데 왜 개똥말이라고 그러냐면 완성도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잘 뛰고 어느 날은 못 뛰어. 그러니까 이게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게 결국엔 똥말이잖아. 기복말이니까. 이런 편성의 마필들 위주로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너도 몰라 나도 몰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놈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시 가져가 볼 수 있는 놈은 제가 봤을 때 인기마 중에서는 10번 웅지바람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웅지바람이라는 마필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이 바닥을 때려놨습니다. 특히나 선행력의 급하강을 보이면서 바닥을 때려놓고 추임력은 지난번에 상승을 끌어내면서 5착으로 왔지만 현재 이 마필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선행력의 향상이라는 얘기야. 선행력이 급하강을 하면서 전체적인 경주력이 바닥에 누워버린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과연 그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완전히 느린 경주에 선행을 가긴 했는데 박성강이가 사실상 뭐 다른 마필이 빨라서 선행을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느린 편성에서 선행을 갔는데도 종반 탄력을 끌어냈지만 예전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건 왜 그랬을까? 기록적으로 그렇게 누운 얘기가 이유가 뭘까? 성강이는 이 마필을 어쨌든 선행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않고 취임력을 끌어내면 입상에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내려고 할 것 같으면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체적인 경주력의 향상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박성강이가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라면 직정연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앞선에 갖다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게이트는 외곽이라도 무조건 앞선에 붙이지 않으면 승부가 안 된다는 걸 성강이는 직정경주를 띄워보고서 알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그런 전개를 펼치면 10번 웅지바람이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난 올 수 있다. 그래서 10번은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충마 자체도 이번 경시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자, 단통 자체도 배당말을 가져가고 그나마 인기마 중에서는 10번 웅지바람만 가져가서 딱 3두로 딱 3두의 복병 배당말을 갖고 전승식 적중 3쌍 아니 2방 3복 단방 요렇게 딱 3방으로만 멋진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로 갑니다. 자, 이 경주는 야리꼬리합니다. 자, 6번 트리플 신화가 세다. 인정. 세다 인정. 야, 그런데 58kg. 와,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어? 그런데 58kg가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얘가 지난번 경주 때 0.5밖에 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58kg가 무겁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감량을 받아버렸어. 예를 들면 8번 가속제일도 52.5고 그 다음에 4번 베스트보이도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5kg 감량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52.5를 받아놨는데 얘만 58이라는 얘기야. 이러니까 무겁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부증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야, 능력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냐? 야, 그러면 5.5kg가 차이가 나는 거 5.5. 5.5kg면 사실상 뭐 한 몇 맛이냐? 한 6맛의 차이는 날 수 있는 거잖아. 능력으로만 본다면. 야, 이 6맛이는 이길 수 있을까? 58kg를 달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는 거라고, 6번이.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57.5를 달다 58을 달았다는 거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가 52.5라는 게 상대적으로 5.5를 더 받았다는 게 무겁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6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골 때리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사실상 이런 게 운이에요. 운. 내가 보는 운이야. 아 능력이야 6이 대가리지. 근데 5.5kg에 대한 갑오징에 대함은 어떻게 부탁할 거야. 4번 같은 거 베스트보이도 좋고 이번에 그 다음에 저는 8번 가속제일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누가 이길 거냐 지금 이 부중을 달고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맞히냐고 이거를. 뛰어봐야 알지. 서승훈이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자,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선행을 3번 브렉비어드가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갈 수 있을까? 4번 한라장사도 선행 갈 수 있는 비슷해요 선행력이. 그럼 얘도 선행이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0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요번에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선행력이 17조 0에 뛰었어. 그러면 얘가 선행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금가 2번의 경주에서 선행력이 연속 하강을 하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못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누가 선행을 갈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미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4번이 선두권을 나설 수 있지만 3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선행 외에는 답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대가리가 아니다. 절대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 안 된다. 왜? 4의 견제도 심하거니와 3이 또 선행을 간다는 보장을 못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3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순간 골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 막건으로 3번, 4번은 바닥에다 깔고 가는 말이라고. 누가 선행을 갈지 모르고 둘 다 능력이 괜찮은 말들이니까 난 4도 좋게 봐요. 그러니까 3번, 4번이 바닥에다 깔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마필 중에선 8번 장전공주가 센 말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세 마리가 세다고 그러는데 얘는 결정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말은 센 말이라고. 그러니까 3, 4, 8이 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올 거냐? 난 안 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가 고춧가루로 충마 자체가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바닥에다 8번, 3번, 4번을 깔고 가고 충마 자체는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요 전체의 편성을 공부를 했다면 그런 유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추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했다면은 그런 추리가 가능해야 된다고 난 받아들여.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머지는 공부하신 분들한테 하나서. 자, 부산 4경주입니다. 세상에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건식으로 대충 할 것 같으면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10번 더 포인트에 3번 윈드 소드. 이게 대길이냐?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애매하거든. 자, 얘 같은 경우에 선행 선입이 가능하거든요. 게이트가 불리하다는 거 빼놓고는 뭐 안 읽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윈드스도 57kg. 이게 상대적으로 부중이 높아. 그리고 지난번에 경주력 상승을 이끌어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팔리는 말이 8번 퀸스파이시인데 얘는 강등마에 앞말에 4kg 맥시멈의 부중을 달았어. 야, 그러니까 10번, 3번, 8번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지만 하나 이상의 단점을 갖고 있는 말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을 하면 안정이고 이거를 인정을 못하면 터지는 경우인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지랄 같은 경주입니다. 어려운 경주예요. 이런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못 맞히잖아. 10번, 3번, 8번이 그러니까 모르면은
호랑이 자지도 가서 만져. 젖도 모르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은 이런 경마를 하면 안 된다고. 자,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4번 별빛 천하가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지만 1110m에 첫 도전을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번을 충만로 놓고 때리기에는 불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번 같은 말이 사실상 이번 경시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반신반의하고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뺄 수는 없습니다.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데 4번은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뭔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9번 항해바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9번 항해바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능력을 끌어내고 조정을 거치고 능력을 끌어내고 조정을 거치고 이런 패턴을 근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말이야. 아주 이상적인 경지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베이스 자체가 선행력의 향상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은 대가리다. 이 편성엔 대가리예요. 경지력 분석을 할 줄 아는 놈이면 뭐 조교고 지랄이고 9는 대가리예요. 이 편성에서. 그러니까 구사가 기본 막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자, 다음은 부산제 5경주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이 경주는 지금 7번, 5번, 10번 이런 말들이 팔리나요? 이런 말들이 팔리네. 저는 일단 이 10번은 안 봅니다. 홀리니케는 안 봐요. 부중이 늘어서 안 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왜 안 보는데? 대가리로 팔리는데 왜 안 보는데? 부중이 늘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추입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느린 편성이라고 하더라도 느린 편성이니까 또 거리가 1600이니까 추입력 측면에서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는 10번 홀리니케가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느린 편성에도 선행만은 존재하는 거고 취입 일변도의 마필은 그 마필을 저는 능력만하고 판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0번이라는 말은 조건 자체가 너무 나빠졌잖아. 직전 대비 부정도 늘었고 취입 일변도고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아무리 똥편성에 느린 편성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10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왜? 대가리 팔리는데 현장에 가면 대가리예요. 보나마나 대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이 편성은 어떻게 때릴 거냐? 그 대신 2번 용비샤크 같은 말은 봅니다. 왜? 안쪽 게이트에서 밀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상당히 좋게 봐요. 배당만 해도. 자, 그러면 충마 자체를 저는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단통도 배당마로 대가리를 놓고 나머지 2도 중에선 2번과 또 한 마리도 배당마를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삼복 3방을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이지만 고배당 단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재테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사랑바람이라는 강축이 있죠. 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선입전개 후에 취입력 측면에서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느린 편성 만나서 2번 매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말이니까 이 편성에서는 뭐 당연히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하지만 후착에서는 5번 뭐 천하평정
이런 마필들 7번 천억봉 이런 마필들은 안 본다. 후착에서는 이변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후착에서의 이변 가능성을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제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이게 예상과도 제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다 보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갖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말로 표현을 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 분석에 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공부하는데 한 5년이 걸렸어요. 5년 동안 이것만 공부를 했다고. 제가 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지금 주식 하시고 이러는 분들 있으면 주식의 기본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생략을 하니까 경마도 30년을 해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주식도 계속 가면 단타나고 이러니까 세상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이 하는 뭐 이게 뭐 상따가 열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주식에서 돈 벌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 깊숙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공부를 한 게 없으니까 맨날 조교 타령이나 하고 복귀 타령이나 하는 거야. 왜? 공부를 한 게 없으니까 조선시대 역마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난 진짜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 지금 달나라를 가서 세상이 바뀌고 노보 시대가 오는 이런 세상에서 아직도 해를 쳤다지 가마솥에 누룽지 아유 내가 얘기하면 뭐하냐고. 이번 여운이 팔려요. 그럼 얘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놈이 12번 석세스데이야. 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고 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인데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가 선행을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선입으로 간다는 어떤 의지 표명을 하고 있거든. 굳이 나는 선행을 100%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승급 이후에는 약간은 각질 자체를 선입으로 변경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 얘는 아직까지는 이제 올라오기 급급히 했으니까 선행을 가야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거든. 그랬을 때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2가 대가리로 팔려. 야 나는 대가리는 아니라고 생각해. 난 2번하고 12는 거의 동격의 능력으로 봐요. 그랬을 때 이편성은 저는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12번을 조금 더 세게 봅니다. 석세스 데이를 조금 더 세게 봐요. 그래서 축마 자체는 실질적인 능력마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12번은 배팅권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배당마 2두를 가져가서 이번 경주에서는 유튜브 승부처에서 제대로 된 중고배당 단통을 기대해보고 싶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빅토리 승부처. 오늘은 제주 경마가 승부처가 하나도 많습니다. 제주가 터질 경주가 많아요. 자, 10번 결초보온이 강력하게 팔립니다. 그런데 얘는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가져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얘가 축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난 축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의 능력 베이스 자체가 취입으로만 이루어진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변동성은 뭐에서 의해서 변동이 심해져? 전쟁 같은 매크로 환경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마를 따지면 취입형 능력마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 결초보운이라는 말은 그 변동의 이 갭이 크기 때문에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 그냥 홍콩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이런 말들을 배팅의 축으로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10번은 뺄 수는 없는 마필이고 단통으로 때려야 되긴 합니다만 얘가 대가리냐고 물어봤을 때는 노다. 자, 그러면 이 편성에는 실질적인 능력마. 자, 축마 자체를 배당마로 잡고 단통 자체를 10번 결초보운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2도도 뭐 실질적으로 배당마를 가져가서 고배당 단통까지 기대를 해보고 싶은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뭐 삼수각산을 가도 5번, 6번을 때려야 되는 경주 아닙니까? 야, 난 이거 뭔지 모르겠어. 지난번 경주 때 왜 이렇게 못 뛰었는지 모르겠어. 야, 난 이런 거 보면 진짜 경마가 무서워져요. 지난번에도 대가리였거든. 근데 이번에도 대가리 팔리네. 그 왜 못 왔는지 지난번에 난 안 갔다는 거밖에 뭐 안 되거든. 근데 이번에도 대가리 팔리잖아. 또 안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경마가 사람 마탱이를 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은 경마를 이래서 안 해요. 아무 이유 없이 빠져버린 말이잖아. 그렇다고 뭐 나이스 조교사가 일부러 안 가냐, 조인권이가 일부러 안 가냐, 모르지 그거는. 근데 안 간 건 분명하잖아. 근데 이번에 대가리 팔리잖아 또. 그럼 또 안 가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경마가 이렇게 되면 이거 때릴 수 있느냐예요. 6번 월드 프리피케 실대이변 단통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건 단방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게 들어올 거냐. 나 이런 게 진짜 난감하는 거야. 난감하네. 참.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씨. 여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5번, 6번 이게 단방이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막 하네요. 이게 5번, 6번 이게 단방이에요. 지난번에 안 간 거. 자, 다음은 제주교차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 경주의 대가리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6번 초고수입니다. 이건 축마예요. 여기서 대가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6번 초고수다. 이건 불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금강교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긴 해더라도 베이스 자체가 선행력의 우수함을 계속적으로 베이스를 달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강을 할 수 있지만 능력상의 변이는 크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6번 최고수는 언제든지 입상을 할 수 있는 축막감의 말이다. 더군다나 이런 편성, 이렇게 느린 편성에선 6번이 뭐 부동의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선 정확한 축마 선정이 관건인데 정확한 그 축마가 누구냐? 6번 초고수다. 요거만 알고 이번 경주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야, 여기에도 대가리는 6번 패스트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축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후착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번 오픈스카이는 58kg고 3번이 프렉스 엔진은 57.5거든요. 그 두 마리를 비교해 봤을 땐 그래도 3번이 조금 더 나니까 3번이 강하게 팔리는데 이거를 또 강하게 때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5번 윤린도 좋은데 요것도 기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6번, 5번, 3번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삼복 단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주거든요. 이 얘가 축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변수라는 것이 좀 있어. 그러니까 가부증에 대한 부담은 3번이 갖고 있고 5번은 기복형 인기마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야리꼬리한 부분이 엉켜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단통으로 때리느냐가 관건이지만 변수는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변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서의 상태의 변화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번 8경주를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타쌤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일 금이경마 멋진 대성을 하시길 바라면서 강타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자, 내일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강타쌤 물러가겠습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단 경마 분석 기법 그 총착력은 강타의 데이터 경마입니다. 경마는 과학이다. 최첨